수열의 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살짝 복습을 하나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등비 수열이라 해서 어떤 일반항의 모습이 이게 첫째 항에다가 공비 뭐 이렇게 생긴 모습을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공비가 알짜리 계속 첫째 항부터 똑같이 곱해지는 그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보다는 이제 계속 곱해진다는 특징이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어떤 등비 수열의 항의 모습이 나왔을 때 여러 개의 항이 뭔가 2개 이상의 항이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나누는 패턴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K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누면은 결과가 뭐가 되냐면 공비의 몇 승이다? K-.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찌 보면 이게 기본적인 문제풀이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눠라. 등비는 나누는 게 좋다. 나누면은 뭔가 공비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다 힘을 좀 실어서 뭔가를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등비 중항 이런 것도 배웠었죠. 등비 중항. 등비 중항은 이제 등비 수열의 가운데 항을 말하는데, 만약에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C라는 애가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루고 있다면 이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은 앞에 거 뒤에 거 뭐한 거랑 같다? 그렇지. 뭐 이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 중항은 이제 뿔마 루트 AC. 그래서 실제로 2개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고. 자, 오늘 본론으로 할게요. 이제 등비 수열 탑으로 갑니다. 유도 과정도 되게 출제가 많이 되는 거라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도 과정도. 자, 만약에 내가 어떻게 B가 아예 비워놨죠. 거기다가 잘 본인이 스스로 여러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A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R자리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비가 R자리다. 등비 수열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저 수열의 N항까지 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막 곱하기 더하기를 진행을 해서 이 n-1번째 항에다가 이 n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거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더할 것이냐, 뭐 이런 주제를 들고 있어서 한번 내가 적어볼게. 봐봐.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첫째 항을 A1이라 가정을 하고, 두 번째 항을 A1R이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1의 R 제곱이라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막 끝까지 가다 보면은 아마 요 n-1번째 항은요, 얘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해냐면 이게 n-2승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n번째 항의 모습이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n-1승이 붙는 거거든.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SN이다. 근데 이제 이 유도 과정은 이렇게 멘트로 기억하시는 게 좀 좋아요. 이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공비를 곱하고 누구니? 가온아 이거 챙기러 갔지? 잠깐 동생 좀 챙겨 갈게. 조금만 기다리자. 다시. 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의 유도 과정은 공비 곱하고 한 칸씩
밀어서 빼.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저게 유도 과정을 진행하는 핵심 주제라서 마음속으로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 유도 과정을 기억하기 어려우면은 이렇게 공비를 곱하고요. 한 칸씩 밀어서 뺀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안 까먹습니다. 이거.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공비를 그냥 곱하라는 거야. 곱하기 r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곱하기 r을 똥 진행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RSN이 만들어지죠. r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r을 R 계속 곱해야 되거든. 근데 한 칸씩 밀어서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r을 곱해주면은 이게 A1R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다 r을 곱해주면은 A1의 R제곱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진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곱해서 하나 밀어서 곱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A1에 R의 N-2승이 생기고, 요거 아래쪽에는 저 친구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될 건데, 맨 끝에가 얘가 밀려서 오는 게 하나가 남죠? 그래서 맨 끝에가 이렇게 생깁니다. 뭐하는지 알겠죠? 양변에 r을 곱했고 하나씩 밀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요? 빼라고요. 빼라고요. 와, 빼버립니다. 제가 그 서술형에서 어디서 감점 요인인지를 설명드릴게. 우선은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빼버리면 이게 SN을 묶이면서 이게 1-R의 SN이 생기는 것이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게 다 사라져요. 이렇게. 다 사라지면서 이제 이 친구 하나랑 이 친구 하나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A1으로 묶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첫째항으로 딱 묶어버렸더니 얘가 1-R의 N승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공비 곱한 다음에 하나씩 밀어서 그냥 빼버리면 게임이 끝나요. 뭐야? 그러면 SN이 뭐야? SN은 1-R분의 첫째 항 A1에다가 1-R의 N승이다. 이러시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이제 감점이 생겼지? 무슨 감점? 여기서 무슨 감점? 여기서 한 2점 주던데?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그치? R이 1이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 왜냐면은 R이 1 돼버리면 이게 얼마가 돼버려? 0 돼버리면 원래 0으로 못 나눠. 그치? 그래서 여기를 과감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감점 요인입니다. 다 여기를 깎여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SN을 쓰는 방식을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갑니다. R이 1이 아닐 때를 생각하면은요. 만약에 공비가 1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야, 이거로 나눌 수 있죠. 이럴 땐 가능합니다. 0이 아니니까요. 이럴 때는 그래서 SN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죠. 1-공비분의 첫째 항에다가 1-R의 항수승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뭐 오늘 한번 외워줘야 되는 공식이기는 해. 외워야 되는 거고. 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하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난 이게 더 보기 좋은데 R-1분의 첫째 항이 1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1처럼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이거나 이거는 똑같은 공식인데 뭐. 근데 보통 아이들은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걸 선호하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걸 좀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음수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같은 공식이니까 뭘 쓰더라도 값이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R이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난리가 난 거지. 어떻게 돼버리면 이게 R이 1이 돼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0이고 이것도 0이라서 이 식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디서 다시 체크해야 되냐면은 원래 거로 다시 오셔야 돼요. 원래 거 다시 와서 만약에 여기서 이 공비 R이 1인 상태라면 이거예요. 공비가 1이 돼버리면 이게 뭐야? 다 A1 아니야? A1, A1, A1,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그냥 똑같은 거를 n번 더한 거지 뭐. 그치?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첫째 항을 몇 번 더하는 것으로 n번 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요거 놓치지 마세요. 야, 이거 작년에 나왔거든? 한두 학교가. 작년에. 근데 이거 해야, 근데 이거 뭐 유도가지고 해봐! 이렇게 낸단 말이야. 허술형으로. 선생님 늘 낼 게 없으면. 근데 애들이 뭐 못하는 아이들이 절반이고 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두 번 다 분류를 깔끔하게 안 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뺏겨버린다는 거야. 요거를 좀 자세히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등비수열 합의 유도 과정입니다. 공식은 머릿속에 조금 집어 넣으시는 게 좋고요. 간단하죠. 뭐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서 유도 과정이나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공식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연습. 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촉촉촉촉 2의 9승, 자 2의 10승까지를 더해보겠습니다.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쵸? 갈게요. 요거 한번 써먹어볼까, 요 공식? 자, 불러보자. 누구 빼기 1분의? 그래서 2-1분의, 공비 -1분의. 첫째 항 누구? 1 쓰고, 다음 2의 몇 승? 10승 마이너스 1. 여기 방금 10도 들렸고 11도 들렸거든. 그치? 이게 10이야? 11이야? 근데 이거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걸 써서 이게 틀린다고. 이게 10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돼? 11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요거 좀 주의사항으로 가져가자고. 처음에 배울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이거를 등비수열 합공식을 에이 설마 이걸 누가 안 외우겠냐고. 그러니까 외우는데 이렇게 외운다는 거야. R-1분의 A 바로 아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운다는 거야. 그러면 당초에 이 n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이 끝에 걸 쓴다고. 근데 아니지. 이 n이 뭔데 얘들아? 한 개수지 이게. 몇 개 더했냐 이거잖아. 몇 개 더했어? 11개 더했단 말이야. 근데 내 말은 이 뒤에 있는 지수가 맨날 한 개수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 요걸 주의사항으로 초반에 가져가셔야 돼. 알았지? 여기 쓰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공비 -1분의 첫째 항의 공비의 항수승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약간 한글로 독해해서 외우시면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요 n이 끝의 지수가 아니라 니네가 더하고자 하는 그 등비수열의 항 개수라는 거를 놓치지 마세요. 초반에 이것 때문에 미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유도 과정이고 쓰는 공식입니다. 이건 뭐 그냥 합의 아이디어인데요. 보기만 한번 해봐 이것도. 만약에 이제 그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막 더해서 2분의 1의 무슨까지 해보자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사실은 얘가 첫째 항이 1짜리고 이 공비가 2분의 1짜리 아니겠니? 그럼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 공식을 선호하거든. 왜냐하면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를 1-2분의 1분의 그죠? 1-r분의 공비분의 첫째 항 1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자 공비의 자 항수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9개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쌤이 그냥 주고 싶은 아이디어는 또 마찬가지다 이거는 본인이 써먹을지 말지는 본인 취향이다 이거. 그치? 본인 취향 차이라서 아마 대부분 다 안 쓰는데 근데 나는 이런 수열을 더하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쪽으로 더해.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공비가 얼마인데 2분의 1이잖아.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 공비가 뭐야? 그쪽이 보통 편해. 계산이 원래 그렇거든. 그래서 거꾸로 더해요라는 아이디어를 드릴게. 안에 적어놨잖아. 그럼 이건 데카르트가 한 말이래 옛날에. 이쪽 공부할 때.
그래서 그냥 거꾸로 한 번 더 해봐라고 그러니까 조언을 그냥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어떤 의미냐면 거꾸로 더하는 생각을 했더니 등비 나라에서도 거꾸로 더하는 걸 해봤더니 또 난제들이 많이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고. 책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게 이렇게 더하니까 쉽더라. 이런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이쪽 방 어차피 야 똑같은 거를 이렇게 더하는 거랑 이렇게 더하는 게 뭐가 다르겠냐 이거야. 같은 수인데. 근데 이걸 내가 이쪽으로 한번 더 해볼게. 이쪽으로 바라보면 공비가 얼마짜리니? 그럼 2 마이너스 1분에 가시고 첫째 항만 예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첫째 항을 2분의 1의 부승으로 생각하고 공비의 항수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어차피 이건 1이고 무시하고 분배법칙을 쓰면은 얘랑 얘랑 전개하면 2의 1승 빼기 2분의 1의 몇 승? 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보단 이게 편할 거야. 실제 문제를 풀면 있어서. 그러니까 공비가 좀 1보다 작을 때는 한번 거꾸로 더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근데 내가 말하잖아. 이건 본인 취향 차이라서 저는 그냥 조금 계산해도 되는데요. 이런 마인드라면 이거 선택할 리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선택을 평소에 좀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 계산을 줄이는 거야. 한두 줄이라도. 이게 줄어든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고 우선은 그 아래쪽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제 45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준비 예제들도 쌤이 이따가 앞에 쪽에서 쭉 풀어드릴게요. 45번을 한번 보시고요. 등비 수열이 있다고 해요. 자, 10번째 항까지 합이 20이라고 합니다. S10, 20, S10이 20.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80이니까요. 20, S20이 80. 그랬을 때 이제 등비 수열인데 이 3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또. 그래서 이거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자,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합공식을 방금 배웠으니까 이 문제 먼저 풀겠다고요. 얘를 구하는 방식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뭔지를 모르니까 A라 잠깐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R의 몇 승이냐면 항수 10개 이렇게 하시면 합공식이죠. 얘가 우선 2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20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또 공식으로 한번 가보세요.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다를 리가 없고 R의 몇 승? 20승. 이렇게 하시면 이게 S20. 얘가 지금 이게 80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만족이 될 때,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될 때 30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또 이 R-1분의 첫째 항 A에다가 공비의 항수승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라서 이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조금 연습하다 보면 되는 건데 초반에 문제 초반에 그러니까 저 1번, 2번 관계식이 등장을 했고 저 위에 거를 구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이거 연립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연립의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야. 쌤이 설명하는 게 등비나라 연립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 연립의 등비나라에 등비 수열 나라에서의 이 연립을 하는 방법적인 부분 이 연립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연립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할까 매번 고민하다가 이제 막 그렇게 막 하거든. 그냥 의미 없는 거다. 봐봐. 내 안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옛날에 되게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대사야 대사. 내 안에 너희가.
이거 뭔지 아니? 알아? 어떻게 알지? 진짜 옛날 건데. 있어 아무튼. 내 안에 있다. 제목이 뭐야? 뭐지? 파리의 연인들. 파리의 연인인가? 연인들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드라마 했었거든. 그 드라마 대사 딱 터지고 나서 이제 모든 그 내무실에서 내어관에서 그 쫄병들이 이러면서 있었고, 그때부터 저기 이제 우리 배에서 저희 이제 고참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됐었죠. 내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형의 여자친구를 좋아해서 말을 못하고 되게 슬퍼하고 술을 쫙 마시고 그 여자한테 가서, 근데 또 그 형은 또 그 연인을 엄청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죠. 동생이 그걸 바라보다가 너무 슬프니까 여자한테 가서 딱 가슴을 손을 딱 잔 다음에 딱 대면서, 느껴지니? 내 안에 너 있다. 음악이 딱 나오면서 거기서 끝나는 거야. 와, 엔딩.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뭔 헛소리냐면, 이거 연립을 할 때, 얘들아, 연립을 할 때 이게 막 가감법, 대입법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믿음을 가지면 돼.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거 좀 그만해야지. 이제 내년부터 안 한다 이거. 경제적 드라마 다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봐봐. 요거 R- 가만 냅두고요. A 냅두고요. 합차를 날리세요. 이렇게 합차 띵 날려주면은 보이죠?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다 들어있어요. 무조건 내 안에 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가 2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20에다가 이 친구를 곱했더니 80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R의 10승은 7인가 봐요. 그쵸?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에다가 이 친구를 곱했더니 80이 되면 되면서 4구나. 그러면은 R의 10승이 얼마짜리인 거야? 3인 걸 안 거지, 그지? 여기서도 그러면 안 돼. 그럼 R은 선생님 그러면은 10제곱근 3인가요?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믿음을 가져. 내 안에 너 있다. 있겠지. 이거 3승 빼기 3승 인수분해 공식 있잖아. 이게 R-1분해 가시고 첫째 항 가만히 냅두고 이거 10승에 3승이니까 먼저 한번 빼고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인수분해 공식 아니냐고. 보일걸? 여기도 내 안에 너 있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또 들어있어. 항상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연립을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 알았지? 막 계속 맞춰서 빼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쪽은 초반에 이거 안 가르쳐주면은 이상하게 막 양변에 R- 곱하고 막 더하기 빼기 이거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먹히거든. 자,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20인 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 R의 10승이 3이었으니까요 이 R의 20승은 얼마입니까? 제곱하면 되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9, 이거는 3, 이거는 1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니까요. 이 뒤가 이게 곱하면 답이잖아요. 저거 얼마야? 13인가? 260인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6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비 연립 방식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아까 21페이지에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적어놨네. 창피한데. 아무튼 이런 거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합의 기초 성질입니다. 실전 개념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등차 같은 거 얘기했었는데 등비도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등비 수열의 합의 구조라고 할게요. 자, 또 해볼게. 봐봐. 만약에 A라는 수열이 등비야, 등비. 그리고 그냥 몰라. 공비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스몰 r이라고 적어놓을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걸 한번 해보는 거야. 만약에 첫 번째부터 한 10번째까지를 끊어서 더해보고 그 다음에 또 11번째부터 20번째 한까지를 더해보고 끊어 더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21번째 항부터 30번째를 끊어서 이렇게 끊어 더하는 것들. 그러니까
같은 개수만큼 끊어서 더하는 것들의 이름을 한번 줘볼게. 요거를 내가 B1이라고 하고 요거 10개 더한 겁니다. 합입니다. 합. 그 다음에 10개 더한 거를 또 B2라고 이름을 한번 줘보고 그 다음 10개 더한 거를 B3라고 이름을 한번 줘볼게. 이런 식으로 쪽쪽쪽쪽쪽쪽 진행을 했을 때 이 아랫줄에 새로운 B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인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 간단해. 봐봐. 이 B2라는 애가 지금 11번째 항, 12번째 항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20번째 항까지를 더하고 있거든. 이게 B2야. 근데 내가 이거를 R의 10승으로 묶어버리면 이 11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었거든. 얘가 첫 번째가 11번째 항이었는데 이 친구를 R의 10승으로 묶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다가 첫 번째 항을 곱해주면 저게 만들어진다. 그치? 첫째 항에다가 공비 10개 곱하면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11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가 됩니까? 또 이 12번째 항은 몇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10개 곱하시면 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촉촉촉 가시다가요. 이 20번째 항이라는 거는 몇 번째 항에다가? 10번째 항에다가 공비 10개 곱하면 20번째 항이죠. 오, 그랬더니 얘가 B1입니다. B1.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따라서 뭐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B2는 B1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하면 되는 거야? 10개를 곱하면 되는 거네. 아래 10점 곱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게 B3도 마찬가지인 거야. B3도 아마 B2에다가 공비를 10개 곱하면 될 거야. 여기다가 공비 10승, 아래 10승 곱해버리면 항이 다 10개씩 뒤로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10개 더한 거랑 합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요 B라는 수열도 여전히 등비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얘도 여전히 등비다. 그리고 공비는 뭐냐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공비가 이게 아래 지금 10승인 거 느낌이 오지. 그치? 이게 왜 아래 10승이냐면 몇 개씩 끊었기 때문에 10개씩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좀 일반적으로 만들어 볼까? 그냥 여기다가 재활용 요거 요렇게 줄여서 본인이 다시 한번 적어도 괜찮고 만약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를 끊고요. n 플러스 1번째부터 2n번째까지를 끊고요. 2n 플러스 1번째부터 3n번째까지를 끊으면서 n개씩 끊어 더하다 보면은 요거 적기 어려운데 요거 아래 n승 바뀔 거고 요거 어렵네. 이게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여기 2n번째까지 가는 건데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게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n승 n승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모습으로 이 안에 재활용해서 다시 한번 적어도 괜찮아 보이네.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지만 얘까지 외우면은 얘까지 정확하게 외워지면은 이런 계열의 문제를 풀 게 없어요. 그냥 계산도 할 게 없어집니다. 완벽하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 끊어갔을 때 그들의 그 잘린 애들의 합들도 여전히 등비라는 사실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요 계산하는 방식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저런 계산은 되게 많이 필요한 계산이거든요. 문제를 풀면 있어서.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저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저거 한번 풀어볼까? 왜냐면 뭐 한 이 정도면 돼. 왜냐면 1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래? 20이래.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끊어주고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끊어주고 좁아요.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끊었을 때 그냥 여기 10개 여기 10개 여기 10개 끄는 거지 뭐. 근데 처음 10개 합이 얼마나 그랬어? 이게 20이래. 그 다음에 20번째까지의 총합이 80이니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요 묶음의 합은 얼마였을까요?
60이었겠죠. 우와, 몇 배가 됐어요. 3배가 됐죠. 그 다음에 이 묶음의 합은 얼마가 정상인 거예요? 180인 게 정상인 거예요. S 30 물어봤잖아요. 요거 다 더하면 답이라고요. 그래서 260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22페이지에 그 기초예제 두 번째 거 한번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10개 다음에 30개로 갔습니다. 풀 수 있는 사람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공비가 2개 나올 것 같은데, 그치? 자, 같이 해볼 테니까 본인 계산이 맞나 확인만 한번 해봅시다. 자, 10번째 항까지 합이 4입니다. 첫 번째 얘가 4고요. 그 다음에 30번째 항까지의 총합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 3개 다 더한 게 52인 거죠? 요거를 내가 만약에 뭐랄까요? 4R 여기를 4R 제곱이라 쓰면 괜찮지 않아요? 공비 R로 보고 있는 겁니다. R의 수열의 공비가 아닙니다. A 수열의 공비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요거 3개 다 더한 게 얼마가 되어야 한다? 52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뿅뿅뿅 4로 묶어서 R제곱에다가 R에다가 B를 더해주시면은 이게 52다. 약분하면 13이잖아요.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R제곱 더하기 R에다가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제로가 돼버리면서 얘가 인수분해가 4, 3, 12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따라서 이 R값은 마이너스 4거나 3이라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마사가 맞을까요? 3이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3이 맞죠. 마사 될 수가 없죠. 왜일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내가 만약에 이 원래 수열의 공비를 원래 거 X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원래 수열의 공비가 있고 여기서 새롭게 이렇게 탄생되는 공비가 있는 거잖아. 곱하기 R자리. 아까 내가 적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항을 몇 개씩 끊었어? 10개씩 끊었지. 그럼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요 수열의 공비는 그러니까 B1, B2, B3 얘네들의 공비는 원래 수열의 공비 S의 몇 승이다? 10승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R이라는 애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합들의 공비는 원래 수열의 공비의 이 한 개수 승으로 가거든. 이거 얘가 S의 10승이 돼야 되는 건데 야 이건 음수가 될 수 없잖아. 짝수승인데.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죠. 그래서 이게 R이 3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과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얘가 4고 얘가 이제 뭐 12고 3 곱하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얘네가 뭐 S 60 이거 3개 더 가야 되는 느낌 그치? 60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도 괜찮겠다. 4에서 3을 곱해주면서 이렇게 계속 항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수열을 6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이 S60이라는 것은 공비는 얼마로 보시면 되고 3으로 보면 되니까 3-1분의로 가시고 첫째 항은 얼마로 보시고 4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공비 3에 몇 승 가시고 6승 가시고 이렇게 처리하면 답이겠죠. 계산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저걸 더하시면 저 노란색 6개를 더하신 거예요. 6개 더했으니까 뭐 2 약분되고 3의 6승이 얼마야? 729번. 빼시고 곱해서 하시면 되겠죠. 숫자가 좀 커 보입니다.
이 문제가 내 안에 넣어 있다고 풀면 조금 빡세요. 그래서 요거를 아시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 그러니까 방금 합공식을 방금 배웠기 때문에 좀 관련된 걸 바로 해버릴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전 개념. 등비 수열의 합과 일반항. 등차만큼 이제 그 엄청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수열은 아니지만 등비도 나름 이제 2등이죠, 2등. 수열 나라 2등이고 등비의 이제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좀 밝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 매년 이제 설명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등차는 왔다 갔다가 되게 좋거든. 그치? 기억나지? 등차. 그러니까 등차 SN과 AN. 이게 있어서 이거 SN을 딱 받았을 때는 바로 AN 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 AN 받으면은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되게 괜찮거든, 이게. 그리고 애들이 이거를 잘 써먹거든. 근데 이게 이 등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잘 안 써먹어. 그래서 매년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근데 그냥 구조만 잘 봐봐. 우리가 이 등비 수열의 SN의 공식을 아까 배웠잖아. 그러니까 빨리 머리에 지금 넣는 게 좋다. 얘가 이제 그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물론 공비 1은 아니라 가정을 하시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1로 가시고요. 첫째 항이 붙어 있고요. 아래 n승에 요렇게 붙어 있죠.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냥 r-1분의 a가 앞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등비 합공식은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상수가 묶여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r의 n승 이런 구조입니다. 이 상수가 지금 이 r-1분의 a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그 SN을 받았는데 SN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등비 수열의 합인 거예요. 상수를 묶여야 돼요. 상수까지 딱 묶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수가 이거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알면 좋죠.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 SN이라는 애가 3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근데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의 모습인데, 등비의 합의 모습인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원칙적으로 한번 해볼게. 원래 합을 가지고 이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원래 SN 빼기 SN 마이너스 하는 거잖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가볼게. 자, SN에서 SN 마이너스 1을 빼요. 빼버리면 얘가 이제 3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이게 SN이죠. 여기다 자 빼기 들어갑니다. 3 곱하기 5의 n-1승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뺀 겁니다. 잘 빼다 보면은 요 뒤에 마이너스 1이 없어지는 게 보여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이게 3 곱하기 5의 n승에서 이게 3 곱하기 5의 n-승을 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묶는 게 좋아서 이거를 3으로 하고 이게 5의 n-1승으로 묶어버리면 3 곱하기 5의 n-1승으로 묶어버리면은 여기 5의 n승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5가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얘는 똑같이 묶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거지. 자, 따라서 얘가 3, 4, 12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12 곱하기 5의 n-1승이 되는 거죠. 이게 우선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이게 AN을 구한 거고, 이 규칙이
등비 첫 번째부터 가냐 두 번째부터 가냐에 대한 따지는 방법은 쌤이 저번에 이거 하라 그랬죠? S 얼마 계산해봐라. 0 계산해봐라. 그래서 여기다 S 0 넣었을 때 이게 0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5의 0승이 얼마니까 1이니까 0 돼버리거든. 얘가 지금 S0가 빵이니까 이 친구를 가지고 구한 이 일반항의 규칙은 스트레이트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완벽한 등비수열의 합의였던 거. 이게 등비수열의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이 친구를 가지고 구한 이 n번째 항의 모습은 이게 자 12 곱하기 5의 n-1승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모습입니다. 첫째 항이 12짜리고 공비가 5짜리 등비수열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한 번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수로 묶여있고 안쪽에 상수의 n승 -1의 모습이 바로 등비의 합구조거든요. 그럼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R의 n승이죠. 근데 그 R이 원래 수열의 공비죠. 보자마자 공비가 5짜리구나 알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수열이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5야. 바로 알아차리시고 뭐 숙제항 더하는 방법은 진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 한번 잘 써먹어 보면 이 3의 정체가 이 앞에 묶여있는 친구의 정체가 R-1분의 A인 거잖아. 그러니까 5-1분의 첫째야.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4 곱하면 12가 되는 거기도 하고 여기다 진짜 1 넣어서 계산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공비가 5짜리고 첫째 항이 12짜리인 걸 바로 알아내시면 되는 거랍니다. 따라서 저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일반항을 처리하시는 게 빠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등비 계산이 얘들아 이 계산이 지수법칙 잘 써야 돼서 여기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야 시험에 가서. 그러니까 우선 뭐 지수법칙을 내가 너희가 뭐 실수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일반적인 다항식 SN 다루는 것보다는 지수식이 조금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이게 등비의 모습이다. 공비가 이거다. 바로 알면 얼마나 좋겠어. 빠르거든. 정확하고. 뭐 기말 범위긴 하지만 잘 준비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왼쪽으로 줄게요. 이제 등비 합의 농용편입니다. 농용. 약수 배수. 약수. 뭐 약수의 합. 총합.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경우에서 이런 거 할 때 좀 했던 거라서 뭐 전혀 어색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내가 빈칸 내역을 나가고 남겨놨구나. 자 만약에 어떤 그 자연수 n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A의 뭐 알파승에 B의 베타승으로 소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적어놨죠 쌤이 A와 B는 서로 다른 소수이다. 저렇게 소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럼 뭐 하나 더 추가시켜 보시고 첫 번째 이 자연수 n에 양의 약수의 개수 음수는 빼고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지수에다가 다 1씩 올려서 곱하는 거 아시죠? 경우의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수씩 올려서 쪽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약수 개수입니다. 개수.
자, 두 번째.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 말고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자 이거야.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자. 약수를 다 더해보라는 건데 어떻게 더하면 되냐면 이렇게 더하면 되거든. 여기가 이제 A의 알파승이었죠. 저 알파 베타도 자연수입니다. 그럼 쟤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부터 출발해서 A의 1승, A의 2승 계속 가서 A의 알파승까지 하고 닫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를 연결하고 1 플러스 또 B의 1승, B의 1승 더하기 B의 2승 쭈르륵 가다가 B의 베타승까지 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게 뭐 왜 그런 건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뭐가 해볼까? 한 24 같은 거를 한번 해볼까? 24. 이게 왜 약수의 총합이냐면 잘 봐봐.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24라는 애가 있어. 좀 크게 하자. 72로 해볼까? 72. 72. 그러니까 72가 이게 8, 9, 70이라서 얘가 2의 그 세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뭐 툭 나오는 거라서 이게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지수 하나씩 올려서 이제 곱하면 됩니다라고 그냥 공식으로 외우면 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약수가 얘가 왜 하나씩 여기다 올려서 곱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거야. 자 봐. 72라는 애는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72를 구성하고 있는 소인수는 2랑 3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5나 7 이런 소인수가 들어오면은 절대 72가 될 수가 없어요. 약수가. 그래서 72의 약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2의 네모승 곱하기 3의 이모승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72의 약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지수가요. 여기가 1 가능하죠. 1만 들어가도 돼요. 약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2도 가능하죠. 3도 가능한데 누구도 가능해요? 0도 가능해요. 그죠? 2가 0승 돼버리면 2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뭐 3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수 하나를 올려서 곱하기 할 준비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라는 거죠. 꼭 아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저 뒤에 세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원래 얘가 3의 2승이었잖아. 그럼 이게 맥시멈 2까지 가능하거든, 지수가. 그러니까 여기 이 세모 자리에는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한데 또 누구도 가능해? 0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 파란색 네모에다가는 4가지의 경우의 수를 하나 채우시고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하나를 채우면은 그당 약수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 지수 하나씩을 올려서 곱하는 것이 약수의 총 개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 약수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72의 약수 중 뭐 짝수의 개수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나온 김에 하자. 짝수의 총합 이런 게 약간 응용 버전인데, 그러니까 72의 약수는 12개가 존재하거든요. 그 12개 중에서 짝수는 몇 개 있으며 그 짝수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봐봐. 이제 두 번째로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 흐름을 잘 이해해보자는 거야.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자 봐. 2에 여기 세제곱이 있잖아. 세제곱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1부터 출발해서 2의 세제곱까지를 천천히 다 가면 돼. 그 다음 여기에 1의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1 들어가시고 3의 1승 가시고 3의 2승까지를 진행하면 돼.
그리고 이거 둘을 그냥 곱해버리면은 이게 약수의 총합이고, 이게 왜 갑자기 지금 배우고 있냐면 여기가 등비의 합이라는 거야.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등비수열의 합인 거지. 이 지수가 엄청 커지면 여기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가셔야 돼. 이해가 되시지? 요 괄호 안에를 계산하는 방식이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등비수열의 합. 그러면 됐어 이제. 얘 계산하는 방식은 뭐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공비가 2짜리고요. 2-1분의 첫째 항 1 안 쓰겠습니다. 2에 몇 승이죠? 4승이죠? 항이 4개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앞에 거 계산한 거고, 뒤에 거는 공비가 3짜리니까 3-1분의 1 쓰지 말고 3에 몇 승? 3승. 이러시면 합공식이 된 겁니다. 뭐 4개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뭐 아까 뭐 안에 또 하나 있는데, 뭐 자연수 n에 약수의, 이것도 또 물어보더라고. 약수의 역수의 총합도 있어요.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약수, 역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더하라는 거죠. 뭐 2분의 1, 뭐 3분의 1, 그 다음에 뭐 6분의 1 이런 거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시면 되는데 이거 다 뒤집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쭉 가다가 똑같이 a분의 1의 알파승까지 가시고, 다시 괄호 닫은 다음에 곱하기 진행하셔서 또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촉촉촉 진행을 하시다가 b분의 1의 베타승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게 역수의 총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요거 물어봤던 거,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건 뭐 시험에 가끔 내더라. 72의 약수 중에서, 이게 숫자가 작지 않을 거예요. 72의 약수 중에서 짝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본다는 것은, 이게 원래 총 약수 개수가 이거거든, 이거. 그치? 4 곱하기 3이었잖아. 근데 짝수만 구하고 싶대. 원래 여기 4개 가능하지. 누구 못 들어가? 누구 못 들어가는 거지? 0 못 들어가는 거지. 여기 0승이 돼버리면 이거 없잖아. 그럼 짝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짝수 개수 구할 때는 이 0 빼고 해라, 이런 뜻이 되겠지 뭐. 그치? 여기 몇 개 가능하고 여기도 몇 개 가능하고, 우리 여기도 9개야. 약수, 짝수는 9개 등장을 하고, 만약에 짝수만 다 더해봐 이러면은 여기를 보면 되잖아. 얘들아, 짝수, 그러니까 72 약수 중에서 짝수만 다 더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게 전개하다 보면 모든 약수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게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가해줄까? 2 더하기 6 더하기 18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36 더하기 27 더하기 뭐죠? 27이 왜 나와? 그치? 8 더하기 24 더하기 72가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겁니다. 약수 총합이. 근데 만약에 지금은 누구만 더하고 싶다고, 야, 짝수만 더하고 싶으면 여기서 누구만 빼면 되겠네. 이렇게 빼고 하면 되겠네. 요거 전개하면, 요거 계산하면 이제 짝수 다 더한 거란 말이야. 왜냐면 1이 없어졌잖아. 그럼 1이 분배되는 게 없잖아, 이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건 응용이라서 이게 왜 약수의 총합인지, 왜 약수 개수가 저렇게 구하는지 그 흐름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이게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아래쪽에 기초예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기초예제 2개 있습니다. 뭐 그냥 곱하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등비 합공식이 나온다면 합공식까지만 써보고 선생님이 튼 거를 보고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신에서 내는 문제거든. 이거는 이렇게 내거든. 이거 원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쁘게 인수 소인수분해 안 되고요. 이게 아마 30에 10승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10승의 약수 중 6의 배수들을 다 더해봐라 이게 딱 내거든 그냥. 근데 애들이 이게 갑자기 왜 이상한 문제가 나오지라고 하지만 이 흐름을 아는 애들은 등비 이게 합공식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쟤를 소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그 잠시 6의 약수들만 더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우선은 이게 적으면 되죠. 1에서부터 2에 쪼르륵 가다가 2도 아마 10등까지 모조리 더해줘야 되고 곱하기 1 플러스 3 플러스 촉촉촉 가다가 다 더하셔야 되고 곱하기 1 플러스 5 플러스 촉촉촉 가다가 여기까지를 다 더하면 이게 모든 약수의 총합이거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모든 약수를 다 더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구만 더하고 싶냐면 6의 배수들만 다 더하고 싶다는 거죠. 6의 배수들. 그럼 6이라는 건 최소한 2, 3을 하나씩은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1이 전개되면 큰일 나요. 그죠? 6의 배수가 안 만들어집니다. 요 1이 전개돼도 큰일 나요. 6의 배수가 안 만들어집니다. 버리세요. 짠짠짠. 짠짠짠. 버리고 나서 그냥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6의 배수들의 총합이라는 소리죠. 전개 다 될 때마다 이건 무조건 다 6의 배수인 게 여기서 하나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튀어나와서 곱해지는 게 약수들이거든요. 근데 2가 최소한 한 개는 튀어나올 거고 3이 최소한 한 개는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가 5가 몇 개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6의 배수. 그래서 이 친구를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가시면은 공비가 2짜리네. 얘는 그래서 2-1분에 가시고 첫째 항 2입니다. 1이 아니고요. 이제 1 걸었습니다. 첫째 항 2에다가 항수 몇 개? 10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두 번째 괄호를 계산하는 방식은 공비가 3짜리입니다. 3. 그래서 3-1분에 가시고 첫째 항이 3이었습니다. 다시 항이 10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두 번째 괄호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는 공비가 5짜리니까 5-1분에 갔는데 첫째 항이 1짜리거든요. 그래서 1 바꿔주시고 자 5에 몇 승입니까? 여기 11승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배수들만 뽑아 다 더할 수 있습니다. 등비 합공식을 쓰시면. 자,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하고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동일한 수가 반복되는 수들이 나와요. 이것도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느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같은 숫자가 반복됩니다. 이런 애들. 이것도 이제 그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쉬운 게 이런 거죠. 가장 쉬운 게 뭐 7, 7, 7, 7, 7만 가보면 이렇게 7이 10개. 이거 어떻게 수를 계산할 거냐 이런 건데 잘 보면 봐봐.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너무 혹시 재미가 없고 이런 겁니다. 그 4, 4, 짜짜짜짜 4, 9, 9, 짜짜짜짜 9, 5, 뭐 이런 느낌? 4가 몇 개 있어볼까 이게? 4가 한 10개. 무섭지? 이게 9개. 뭐 이거 1개.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수를 어떻게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입니다. 잘 보면은 얘가 이제 1의 자리고 10의 자리고 몇 개 갑니다. 얘가 그러면 20번째 자리잖아요. 20번째 자리는 이게 그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4 곱하기 10의 19승이라 쓰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215 같은 거 이거를 십진법의 정계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라서 얘가 이제 2 곱하기
곱하기 10의 2승 200,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의 1승,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자리는 2제곱이 붙으면 되거든요. 얘는 그러면 1의 자리부터 이렇게 20번째 자리니까요. 얘는 19승이 붙으면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쪼르륵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4는 얘는 4 곱하기 아마 10의 18승일 거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요 친구는 이게 11번째 자리군요. 쟤는 그러면은 10승이지 않을까요? 10승. 얘는 그래서 플러스 4 곱하기 10의 10승까지 가시면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9 곱하기 얘는 10번째 자리라서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 플러스 또 9 곱하기 10의 8승 이런 식으로 쪼르륵 진행을 하다가 맨 끝에가 9 곱하기 10의 1승까지 가시는 거죠. 이게 90이니까요. 여기다가 뒤에 마지막에 상수 5가 땅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거? 아하,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고 이만큼이 등비의 합이구나. 그럼 이제 이거를 4로 묶어버리면은 이게 항이 10개였지, 그치? 4로 묶어버려서 최대한 이쁘게 묶어보자, 이거. 4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10의 10승까지 묶어버릴게. 이쁘게 묶어버리면 얘가 이제 맨 앞에가 10의 9승 10의 8승 이런 식으로 쪼르륵 가다가 맨 끝에가 이제 10 더하기 1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9 곱하기 이것도 이거는 그냥 9 곱하기 10으로만 묶어버릴까요? 묶어버리면 얘가 이제 10의 8승 그 다음에 10의 7승 이런 식으로 쪼르륵 진행을 하다가 맨 끝에가 1로 끝나야 되니까 얘가 아마 10 더하기 1로 끝나시면 되고 맨 끝에가 플러스 5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이런 데 안쪽에 등비수열의 합이 숨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산하라 그러면 4 곱하기 10의 10승 가만히 냅두시고 요거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죠. 당연히 이쪽으로 곱하는 게 편합니다. 이쪽 더하기가 편하죠. 이쪽 더하기 할 거예요. 첫째 항 1로 보시고 그래서 공비가 10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 10-1분의 첫째 항 1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비가 10자리였는데 이게 항이 몇 개냐면 10개가 되고 이렇게 처리하시고 뒤에 것도 그냥 계산만 해놓을게. 앞에 90이 있긴 했었는데 얘가 또 공비가 10자리이기 때문에 또 R-1분의 가시고 첫째 항 1이니까 1 적어주고 10의 항수가 9개네.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는 이런 느낌으로 붙어있어서 나중에 이제 여기를 좀 잘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애들이 어찌 보면 등비수열의 내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등비수열인데요. 이제 기초 예제입니다. 자, 네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제기됐을 때는 쌤이 부탁했던 거는 우선은 나눠라. 그래서 네 번째 항분의 일곱 번째 항을 딱 해주면 이게 공비의 세제곱이 나와야 한다. 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공비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거분이 이거 하니까 이게 2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 R3승이 2라 그래서 R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번째 항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 번째 항을 처리하면은 얘가 결론적으로는 R의 6승이 돼야지 맞아요. 맞죠? 근데 얘가 결론적으로는 10번째 항이 궁금한 답이고 네 번째 항이 6이라는 걸 알죠. 네, 따라서 이제 별이라는 애는 6에다가 R6승을 곱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를 세제곱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6에다가 2의 3승 곱하시면 되니까 6, 8에 48이 됩니다. 이렇게 10번째 항을 구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셔야지 보다 틀렸네요. 어디 틀렸어? 이게 왜 3승이야? 제곱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6, 4,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예제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기를 쌤이 정말 바라거든요. 초반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네가 대놓고 나눠버렸기 때문에 얘네가 원래 우리가 할 일 얘네가 해준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R3층이죠. R3층. 그래서 R의 세제곱이 2의 6승이 돼야 되니까 2의 6승이라는 건 2의 이게 제곱의 3승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R3승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R이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R은 그래서 현재 4가 된다. 그럼 뭐 공비 안 했는데. 그럼 이제 첫째 항이 1이었지 뭐.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여기다 4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4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1에다가 공비를 3개 곱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8인 거를 알게 되죠. 더하니까 12 이렇게. 또 틀렸어. 어디? 어디? 공비가 4. 4의 3승. 방학이 빨리 끝나야 돼.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64. 그래서 더하시면은 68인가요? 다 맞나요? 오케이. 김주환의 저 초점 없는 눈빛. 이제 적응됐습니다. 68 이렇게. 맞습니다. 자, 또 봅시다. 29번. 자,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관계식이 두 개 나왔죠? 이게 1번식, 2번식. 이것도 그냥 웬만하면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두 개를 나누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잘 봐봐. 얘를 가만 냅두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초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똑같은 개수만큼 커지게 줄 수밖에 없어. 그래야 계산이 되거든. 그러면은 이 분모 자리를 이거를 2, 4로 떨어뜨리려면은 R3승으로 묶으면 돼. 그치? 묶어버리면 얘가 두 번째 항에다가 R3승 곱해야 다섯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에다가 R3승 곱해야 일곱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눴더니 어머머 얘가 3분의 81이니까 3, 2, 6, 3, 7, 21이 되는 거네. 그치. 여기서 이거는 깔끔하게 날려버리고. 그럼 R3승이 27분의 1인 거잖아. 따라서 우선 찾고자 했던 공비라는 거는 3분의 1인가요? 공비가 3분의 1인 것을 알게 됩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는 10번째 항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하나 계산을 해야 되겠네. 그럼 내가 1번씩 다시 가지고 와서 두 번째 항 가만 냅두고요. 이 네 번째 항이라는 거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개 곱하면 되잖아요. 네 번째 항이라는 거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개 곱하면 됩니다. 이거 몰랐을까, 그지? 두 번째 거로 하자. 800식인데 저거.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다섯 번째 항을 가만히 냅두시고 일곱 번째 항이라는 거는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개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얘가 30이 되어야 한다. 이거 9분의 1이거든, 이거. 얘랑 더하면 9분의 10인가요? 맞죠? 아직 계산이 이제 쫄리네. 그러면은 9분의 10 곱하기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됩니다. 우와, 얘가 30이구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약분을 톡톡 하시고, 우와, 9를 곱해주시면은 다섯 번째 항이 27인 것을 알게 되죠. 열 번째 항 궁금하니까, 열 번째 항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너는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5개를 곱하면 되는데, 공비가 3분의 1인 거를 계산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항이 27이었거든요. 27이다. 요 3의 3승이죠? 3개 약분되죠? 열 번째 항 그래서 3의 제곱분의 1 되어버리면서 얘는 9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 어렵죠?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또 갑니다. 이게 비율을 준 거예요.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1대2라는 거는 이거분의 이거를 하면은 1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왼쪽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분의, 그러니까 나는 비례식은 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분수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분의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 1분의 2니까 2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첫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 더한 거 가만히 냅두시고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 친구 안에 얘가 있어요. 내 안에 넣어있다. 이것도 다 그래요. 이거를 R로 묶으세요. 묶어버리면 이게 항수가 하나씩 떨어지거든요.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는 A1 더하기 A2가 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지워져라 지워져라 이러면서 공비가 2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끝났지, 그지? 공비는 2인 거 알았는데 너는 공비의 몇 승이 답인 거야? R의 5승이 답인 거죠. 답이 그래서 2의 5승이니까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 넘어가서 또 풀어보세요. 선생님 문제를 적고 나서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좋아요. 또 해보겠습니다. 5문제 해보죠. 뭐 거의 다 이 정도까지 오신 것 같아서. 자, 또 등비입니다. 계속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공비 R의 5승, R의 5승, 야, 계속 R의 5승. 이게 R의 5승이 몇 개 있냐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홀수 1, 4, 5, 7 쭉 가서 19까지 홀수거든요. 얘가 10번째 홀수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R의 5승이 10번 더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R의 5승이 10번 더해진 값인데, 얘가 2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 따라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R의 5승이 인 거를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실 또 공비의 몇 승이냐면 이게 R의 30승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뺀 거 지수 차이만큼. 그래서 얘는 R의 5승을 다시 한번 6승을 해주시면 답이겠죠. 답이 그래서 2의 6승이니까 64가 되는 31번입니다. 등비, 그죠? 공비의 의미. 자, 이것도 볼까요? 이 7번째 항을 물어봤는데 요거 둘이 곱한 거는 이번 등비 중항을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은 세 번째 항의 뭐와 같다? 그렇지. 세 번째 항의 제곱과 동일하다. 등비 중항 보는 연습. 얘가 16이란 소리고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네 번째 항의 제곱과 동일합니다. 얘가 64. 고민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이렇게 뿅 나눠버리면은 이게 아마 이게 뭐야, 이거 뭐 뒤집어 나눠도 괜찮고, 이거분의 이걸 했기 때문에 안쪽에서 네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의 전체 제곱 만들어지고요. 이게 4분의 1 됩니다. 근데 얘가 R분의 1이죠. R분의 1. 그래서 얘는 그래서 R분의 1의 제곱이니까 R제곱분의 1로 볼 수 있고, 그래서 R제곱이 4인 거야. 뭐 R이 뭐 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정보 조건이 없어서 애매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 7번째 항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R제곱이 4니까 7번째 항 궁금하지. 그러면은 뭘까? 7번째 항이 궁금하잖아. 근데 우리가 R제곱이 4인 걸 알았고, 이렇게 하자. 7번째 항이 궁금하니까 7번째 항 곱하기 7번째 항을 진행하시고요. 얘가 두 번째 항 곱하기 네 번째 항을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세 번째 항의 제곱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구하자고요. 7번째 항이 궁금한데 우리가 세 번째 항의 제곱이 16인 건 아니까, 그러면은 세 번째 항 제곱분의 이 7번째 항을 이렇게 제곱하는 거를 구하는 건 좀 편해요. 얘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얘가 이 아래가 아래 4제곱이 돼버리면서 이게 아래 8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 8승이라는 게 얘를 또 4제곱 한 거잖아. 4제곱을 해버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어려워. 이 뭐야? 4의 4제곱 2의 8승이잖아. 2의 8승이라고 쓸게. 2의 8승.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이 안의 모습이 이 네 번째 항분의 이 7번째 항의 모습이 제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얘가 2의 4제곱이거나 2의 마이너스 2의 4제곱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또 4거나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만약에 세 번째 항이 4였다면 여기 좀 두 개 나왔다. 세 번째 항이 4였다면 그러면은 일곱 번째 항이라는 것은 여기다 공비를 4개 곱하면 되기 때문에 공비가 4개니까요 4의 제곱 16을 곱하시면 되겠네. 64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가 된다면 이 일곱 번째 항은 이 세 번째 항에다 공비를 4개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또 4의 제곱을 곱하시면 되겠죠. 공비 4개는 2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6 곱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64. 얘는 일곱 번째 항이 뿔만 64가 되겠네요. 괜찮죠? 둘 다 가능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공비 양수는 발표 모든 항의 양수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라 이런 조언입니다. 10만 보시면 안 돼요. 위에 요거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적어놨지 왜?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자, 또 가보죠. 간단해요. 자, 얘가 4기 때문에 이거 뭐야? C는 얼마야? 9, 그지? 그러면은 이 세 개가 등비라 그랬는데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9가 등비였던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B제곱은 몇 A와 동일하고 그렇지 9A와 동일하고 더한 게 또 4라 그랬기 때문에 본인 취향대로 이 A 대신에 뭐 집어 넣으셔도 괜찮대요. 어차피 공비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B제곱이 9A인 거잖아. 해봐라. 넣어보자. 그러면 자 B제곱은 9 하시고 A 대신에 요거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4-B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오죠? 네. 그러면은 B제곱에다가 전개 넘어오시면은 이게 플러스 9B가 넘어오고 36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2 곱하기 3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12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B가 두 개가 나온 거죠. B가 이제 3이냐 마이너스 10이냐. 또 안 읽은 거 있니? 양수. 그래서 버려 이게 3. 뭐 딴 거 할 거 없다 야. 그냥 얼마 곱해진 거니 이거. 3 곱해진 거지. 공비는 뚜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또 그 다음에 34번. 중앙보기. 제일 중요한 거. 등비 중앙보기. 이 A, B, C를 곱한 거는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죠. 누구를 상승한 거와 동일하다. 그렇죠. B를 상승한 것과 동일하다. B의 3승이 27이 돼야 되니까요. 실수 범위에서는 B가 3밖에 없습니다. 그럼 B는 3. 그러면은 A와 C를 곱한 거는 3 나누니까 9. 그 다음에 B가 3이었기 때문에 넘겨서 빼버리면은 A와 C를 더한 것도 얼마인 거야? 더한 것도 9. 이거는 10. B가 3. 이게 3. A씨는 9. 3. 9. 왜 틀렸어? 어디가? 살려줘 어디가? B가 3이잖아 3. 얘가 3이래. 아 씨 너무야. 뭐 더해서 이거 뭐 여기까지 풀어도 괜찮고 방정식 작성해도 괜찮고 1, 9, 9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하 끝났구나. B가 3인데 얘가 1이고 네가 9거나 네가 3인데 네가 9고 네가 1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거 순서 바꿔도 어차피 뭐 세 숫자 구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냥 세 개를 구하시면 1, 3, 9 이러시면 됩니다. 여기 중앙보기. 다음 페이지. 또 중앙입니다. 첫 번째 항이랑 열 번째 항 곱해서 9다. 아 이게 항수의 합이 11이 되는 대칭 구조는 항상 곱이 9구나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곱한 것도 9지만 이렇게 곱한 것도 9고 죄다 9가 됩니다. 그쵸? 아마 10개 곱했기 때문에 2개 5세트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 답은 그냥 9의 몇 승이다? 5승이다. 이렇게 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또 아래 거 연습을 쭉 해보시고 간단하네요. 자,
자, 또 세 번째 항이 루트 5입니다. 본인 푼 거랑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게 또 대칭구조, 그죠? 대칭구조. 이 첫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 곱한 것도 세 번째 항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죠. 등비중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곱한 것도 가운데 항이 세 번째 항이니까 세 번째 항 제곱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네 개를 다 곱하라는 것은 그냥 요거 세 번째 항을 네 번 곱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쟤는 그래서 세 번째 항의 4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항이 루트 5였기 때문에 루트 5를 4제곱하면 된다. 답은 뭐 25가 되겠다. 요게 36번입니다. 등비중항 계속 나오네요. 자, 이 친구 네 번째 항 얘네 둘도 네 번째 항의 제곱. 그 요거 3개 곱해버리면 네 번째 항 몇 승 했다고 바라보면 되고 3승 했다 바라보면 되고 얘가 4의 3승이 돼야 되니까 네 번째 항은 실수 범위에서는 4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항이 가운데 낑겨 있는데요. 얘네 둘의 중항도 다섯 번째 항이기 때문에 그 세 개를 곱해버리면은 가운데 항을 3승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섯 번째 항에 3승이 만들어지고 이게 512가 돼야 되는데 512가 2의 몇 승이지? 이게 2의 9승인가요? 9승? 2의 9승이면 제가 8의 3승인가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실수 범위에서는 8밖에 없습니다. 이 둘을 곱해주시면 답은 30이다. 이렇게 해결하는 37번입니다. 중앙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A점과 B점이 있는데 1대2로 내분한 점을 구해봐라. 오랜만이지? 내분 공식. 그래서 Y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내분 비율은 자 더한 거 분해입니다. 더한 거 분해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하는 게 되었죠. 그죠? 6에다 2x를 더하시면 됩니다. 6 플러스 2x가 만들어지네요. 약분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y라는 애가 3분의 2x 플러스 6이다 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게 y고요. 직접 저기서 넣기는 좀 그렇고 우선은 요거 먼저 얘네 셋이 등비라 했기 때문에 먼저 등비 중항 한번 알려주시고 그래서 y제곱이 6x구나. 요거 제곱한 게 6x구나. 그래서 3분의 바로 쓰겠습니다. 3분의 2x 플러스 6을 전체를 제곱을 한 게 6x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그냥 합시다. 자, 부모 제곱하면 9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제곱한 게 9 곱해버리면 54x. 그러면은 전개하면 4x 제곱에 24x에다가 36이 만들어지고 96에 이렇게 54x가 만들어집니다. 뭐 넘긴 다음에 좀 약분 좀 할게요. 요거 넘겨버리면은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30x가 만들어지는데 집중하고 약분을 하면 이게 2x 제곱에 마이너스 15x에 플러스 19 이렇게 만들어져요. 18. 예. 나 진짜 내 장난치는 게 아닌데 이게 더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가 되겠지? 어떻게 돼? 2x 허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 6 이러면 됩니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그래서 x 값은 두 개가 탄생을 하는군요. 2분의 3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한데 6보단 작다 그랬습니다. 요거 버려주시고 요거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비 중앙 써보는 것이고요. 39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연습이에요. 어제 이런 거 하겠습니까? 자, 뿅뿅뿅 등비.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은 가운데 거를 제곱하시면 앞뒤 곱이랑 똑같다. 그래서 가운데 거 제곱 9는 b 곱하기 a 플러스 3이다. 냅두시고 등차.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확인하는 거야. 보고 있군. 등차니까 이게 아니라 등차 좀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가운데 거 몇 배 하시면 2배 하시면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3 플러스 b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3만 넘겨주시면 a 플러스 b는 3 하나 잡아주시고 두 번째로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도 등비라 그랬죠?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별것도 아닌데 얘들아 원래가 등비면 역수는 등비 맞니? 그치? 뒤집어도 등비지?
2, 4, 8 등비잖아? 이거 뒤집는다고 절대 등비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분수 조금 보기 안 좋으면 뒤집어서 해도 등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b랑 1이랑 2분의 a 더하기 3이 등비라 보셔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거 제곱하시면은 얘랑 곱이랑 같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오죠? 어차피 똑같은데요. 나중에도 이걸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가운데 거 제곱하시면은 앞에 거 뒤에 거 곱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4분의 b 괄호치고 a 더하기 3이랑 같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관계식은 뭐였냐면 b에다 괄호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3을 곱해주신 게 4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요 a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3-b로 바꿀 수 있어서 요거 b 괄호치고 3-b가 되면서 능사 이러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개한 다음에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b제곱이 오른쪽으로 b제곱으로 3b가 마이너스 넘어가서 3b로 3-b 6-b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6b 맞나? 얘가 그러면은 b제곱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6b 플러스 4는 제로가 되는 거네. 맞지? 그럼 이거 나왔어. b가 이건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b를 이거 민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b라는 애는 3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4니까 5가 되나요? 근데 아까 뭐 둘 다 양수라고 그랬는데 뭐 둘 다 뿔마 둘 다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a라는 애가 뭐냐면 이 3에서 b를 빼야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둘 다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돼야 하므로 b는 3을 넘어설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b가 3 마이너스 쪽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b는 3 마이너스 루트 5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어차피 3-b였기 때문에 b에서 a를 뺀 값을 구하라 그러면 a를 구하지 마시고 b에서 이거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b에서 3-b를 빼버리면은 얘가 2b-3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2배 한 다음에 3을 빼시면 된다는 거죠. 답은 그래서 2b에서 3을 빼시면 되기 때문에 2배하고 3-루트 5에다가 3을 빼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면 6에다 3 빼니까 3 만들어지고 뾰로롱 마이너스 2루트 5. 뭔가 좀 불안한데? 잘한 것 같다. 감 있어. 한번 5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넘어가시고요. 다음. 잘 되시나요? 자, 4개 또 해봅시다. 너무 적기 힘드네. 자, 또 40번. 추억의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그 왼쪽에 그 삽자식을 fx라 가정을 하시고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고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고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다. 근데 뭐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그지 잊혀져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하죠. x로 나눈 나머지는 f0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x-1로 나눈 나머지는 f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f2 이렇게 구하시면은 x-2로 나눈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식을 보시고요. F제로가 A네요. 그래서 알파가 A고요. 그 다음 베타는 F1입니다. 1. 1을 집어넣으시면은 12에다 2를 빼니까 천천히 A 더하기 1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X-2로 나눈 나머지니까 8에서 8을 빼고 2를 22네, 그지? A 더하기 22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등비가 됐다는 거예요. 등비이기 때문에 가운데 거 a 더하기 10을 제곱을 하시면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한 거랑 같습니다. a제곱은 날라가시고요. 얘가 이제 가운데 20a가 만들어지는데 오른쪽에 22a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른쪽 넘겨주시면은 아마 이쪽에서 2a가 탄생을 하고 이쪽을 제곱하니까 아마 100이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50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정 보면 다 나오는데 실수
함수라는 거 아니지? 좋아. 41번. 요거 좀 봐봐. 그러니까 요렇게 된 수열이 있는데 이런 수열을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를 더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닐까요? 첫 번째 항이라는 게 2의 1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항이라는 게 2의 2승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라는 건 2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1의 3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라서 이거를 이게 첫째 항이 얼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첫 번째 얘네들끼리 등비로 보시면 되고 이 마이너스 1끼리도 등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거는 확실히 느낌이 오는 게 이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 반복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개를 더하다 보면은 2개씩 사라지고 앞에 게 한 개 남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거 2의 1승, 2의 2승 쭉 진행을 하다가 얘까지 따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얘도 엄밀히 말하면 등비수열이거든. 쟤는 근데 막 반복되기 때문에 2개씩 없어지면서 앞에 게 하나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누가 남냐면 마이너스 1만한 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이제 등비 한 공식, 오늘 배웠던 공식.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에 가시고 첫째 항 누구죠? 2입니다. 쓰신 다음에 2의 항이 몇 개입니까? 9개. 이렇게. 지금은 얘가 함수랑 똑같습니다. 얘 약분하시고 2의 10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는 그러면 102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3. 얘는 그러면은 1021 이렇게 하고 표정을 보면은 잘 풀었거든요. 표정이 눈 커지면 못 틀린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두 번째 항까지 합분에 네 번째 항까지 합이 9입니다. 좀 감각적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항 분의 잘 봐봐. 이게 분모가 항이 4개고 분모는 항이 2개고 분자 항이 4개 더한 거라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개씩 끊는 느낌으로 보셔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 자 보세요. S2분에 가시고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2분의죠 이게. 아까 배운 그 공식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1 더하기 A2분의 S4라는 것은 어차피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가시면 되잖아. 이게 지금 문제에서 9라는 건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처리하면 1이에요. 1. 그렇죠? 1을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이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만 쫙 바라봤을 때 이 친구의 모습은 R 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이게 첫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더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1이고요. 1에다가 이거분의 이거 처리하시면 R제곱이 됩니다. 어떤 애들은 얘가 바로 간다는 것도 내신 볼 때 외워요. 이걸.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1 더하기 R제곱이 얼마가 되었다? 9가 되었다. 그럼 R제곱이 8이잖아. 실수 범위에서 R은 하나, 2밖에 없죠? R제곱이 아니잖아. R제곱이 8이니까 R제곱 8인데 답이 R제곱이 되겠지? 답이 그래서 8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자, 43번.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 10번째 항까지 합이 3069이다. 그냥 공식 한 번 더 외워볼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공비 R-1분의 첫째 항 뭔지 몰라요? 2의 항 10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3069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1이니까 무시하시고 요거 계산하시면은 이게 1023이죠? 우와 너무 좋아. 약분하면은 3 돼버리면서 A 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습이죠? 넘어가시고 몇 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1일이면 끝납니다. 자, 첫째 항이 3이고요. 공비가 2짜리 등비입니다.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A라는 수열의 S10을 물어본 거예요. 맞죠? 그럼 공비 2짜리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 2-1분에 가시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3이었고 그 다음에 2의 항수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저게 S10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문제를 만들면서 이 n번째 항의 역수잖아요. 얘들아, 등비 수열의 역수는 당연히 무슨 수열일까요? 당연히 등비입니다. 보세요. 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 있는데 이 친구를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은 이것도 뒤집히면 되고 저것도 뒤집으면 되니까 이렇게 당연히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항은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짜리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을 b라 그랬네. 이거 우리는 a라 그랬나 보다. 그래서 요거를 b라 그러고 a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뒤집은 수열의 공비는 얼마짜리일까요? 2분의 1짜리입니다. 근데 내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그렇죠. 거꾸로 해보라 이겁니다. 얘를 그래서 요 b를 구하는 방법은 한번 좀 거꾸로 한번 더해보는 게 어때? 이것 때문에 이 문제에 넣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함수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비가, 그러니까 요 역수를 뒤집어 버리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공비가 2분의 1짜리인데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전히 공비를 2로 볼 수 있다는 거. 얘는 그러면 공비가 여전히 2인 게 똑같고 그 다음에 항개수도 10개니까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 요것만 좀 바뀌는 거죠? 그쵸? 여기 들어간 첫째 항 모습이 요 수열의 10번째 항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A10 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이따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까지 왔는데 얘네가 물어보는 거는 잘 썼네. B분의 A 바로 나누면 되겠지. 나눠버리면 여기서 깔끔하게 요거 다 사라져요. 그러면은 요거분의 3밖에 안 남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3 곱하기 A10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B분의 A를 계산했더니 요렇게 친구가 사라지고 이거가 답이기 때문에 뒤집어버려서 계산하시면은 3A10이 답인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 수열의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거든요.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몇 개 곱하시면 됩니다. 9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3의 제곱에 2의 구승이다. 답은 그래서 9 곱하기 2의 구승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되게 많이 쓰일 거니까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고